저는 지금은 경기도 미술관에서 다시 이제 학예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10년 동안 문예진흥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아마 여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문예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 또는 생활예술 동아리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 또 이 사업을 맡아서 또 진행하는 문화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예진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마 공감대 이런 거를 좀 넓고 좀 깊게 하고자 해서 아마 저를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문예진흥인가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아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적 살림이라고 그럴까요? 처음에 신혼살림도 율전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수원하고 인연을 이렇게 맺고서 수원에 와서 또 살다가 또 다른 곳에 이사했다가 또 와다 이렇게 했지만, 현재 수원을 볼 경우에는 수원은 문예진흥에 있어서는 거의 중흥기에 들어서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문예진흥 일을 하면서는 문예진흥을 빗대기를 예술농사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술 활동을 하시거나 창작하는 걸 저는 빗대어 예술로 농사 짓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할 때는 튼실한 씨앗이나 땅 또는 거름 그리고 햇빛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 또는 돈에 해당하는 것은 예부터 빗대기를 물과 물에 빗댔습니다. 그래서 수원도 아마 물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서 아마 조선 최대의 부자들 사실 수원으로 다 오게 해서 했던 정조대왕님의 뜻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예진흥기금은 예술 농사를 짓는데 저수지에 모아놓은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없으면 논농사건 반농사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 모아놓은 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권력이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아주 작은 논대기, 밭대기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조차도 골고루 그리고 큰 농사를 짓는 데게도 나름대로 그래서 모두가 농사가 가능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은 예부터 굉장히 중요시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물은 함부로 누군가가 분탕질하게 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거의 이거는 생명의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문예진흥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도책, 시책,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이 전혀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거는 도정책이나 시정책이 만들어지면 그와 걸맞는 파트너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기획사나 용역회사에 맡겨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예진흥에 있어서의 공모지원 사업은 그런 것하고 결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1급수물로 관리되어져야만 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사람들의 소임은 사실 막중하고 여러 예술가들이나 예술단체는 잘 모르지만 이 사업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 사업의 그 외압에 맞서다가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면 귀양살이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문예진흥 공모지금 기금은 참으로 농사짓는 데 귀한 그런 물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냐? 그러면 저는 청년 시절부터 풍물, 탈춤, 이런 미술, 문학 여러 영역을 했지만 한때 눈속말 제임패라 그러는 이제 풍물을 구술하는 곳에 이제 속해 있었었는데 농사라 풍물을 할 때 보면 큰 농기가 걸리죠. 거기 보면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문예진흥 기금은 민본은 이 기본 정신입니다. 민을 뿌리로 해서 민의 살림살이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이고 그 농사의 결과들이 바로 백성들과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을 우대했던 거죠. 예술 농사도 똑같습니다.
예술가와 예술 단체를 우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예술과 문화가 하나의 공공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살림살이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고냐라고 해야 되지, 예술가들도 천하지의 대본과 마찬가지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대하고 민본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시중에 아마 최근에 핫한 글로 아마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되면서 번역되어 나와 있을 겁니다. Art for us, 모두를 위한 예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예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예진을 하는데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문화, 특히 예술에 있어서의 종다양성 보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충입니다. 참고하는 거는 아마 지금 나눠진 게 21조, 보시겠는데 22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참고하시겠습니다. 문예진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의 식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종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종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거둬서 서로 나눠 먹은 다음에 다시 그 씨앗을 또 뿌리면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종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모르게 GMO라고 유전자 조작이 된 콩들이라든지 뭐 이런 곡물들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런 곡물들은 이 유전자 회사들이 딱 한 해만 꽃을 피우게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계속 종자를 사서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씨앗들을 보통 거세된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세된 씨앗을 우리가 장보를 하게 되면, 요새 청년 중에 결혼한 사람 중에 난임 불임이 많은데 15년 이상 장보를 하게 되면 당장 다치는 게 아이를 낳는데 힘들어집니다. 아이를 배기도 힘들어지고 하여튼 아이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씨앗과 관련된 게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도 거세된 씨앗을 장복을 하게 되면 정신이 증발해 버립니다. 정신 없이 행위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우리 SF물이라든지 예술 쪽에서는 좀비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예술이 거세되지 않는 씨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심의위원들은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딱 그렇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는 예술, 창작이건 활동이고 사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세된 씨앗들은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문예진흥기금을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안 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줄였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정신적 살림살이, 문화적 살림살이, 이런 건 안중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거의 다 거세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예진흥기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튼실한 씨앗으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럴 때만 예술의 다양한 종다양성이 보장되고 예술이 번성하고 그리고 예술이 공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종만 비대하게 커져서 마치 단일 품종으로 기업농을 하듯이 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결에, 일례로 예술계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담로로 한때는 모더니즘, 한때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 또 요새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논의되고, 우리 쪽 자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부터 공동체 예술도 나오고 현재는 커뮤니티 베이스드 아트,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주노초 파는 거고 다 이루 있어야지 무지개가 펼쳐지듯이 문학, 연구, 무형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아주 전승되어 오는 옛날 곡식들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기
하면 새로운 곡식도 주자지. 단 이것이 자생성을 가질 수 있는 곡식이라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기 위한 균형과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예술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농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기업농 또는 아니면 진짜 그 자식들 교육시키고 공부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 하지만 지금은 도시농부들이 등장하고 있고 텃밭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하고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도 똑같은 거죠. 생활예술 동아리의 등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스스로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삶을 예술로 정신적 양식으로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의 경향은 생활예술 동아리 육성 쪽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한 자원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생활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문예진흥기금으로 만들었던 저수지의 물은 원래부터가 아까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예술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걸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은 가능하면 전문 예술가들을 위해서 자기 그 지속성을 가지고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우리 동네 부분들이 이제 생활예술들이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 부분들을 전문가나 전문예술가들이 그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열매들을 나누어서 누리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마 변화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 기금을 수혜를 받은 분도 있고 수혜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수혜를 받지 않는 부분들은 늘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예진흥과 관련된 구설수들이 이제 올라가기는 하는데 문예진흥기금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중물입니다. 아마 여기 연배가 지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면 운물 다음에 등장했던 게 작두 펌프라는 겁니다. 작두가 펌프질을 하면 물이 지하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죠. 여기는 이 물은 반드시 그걸 끌어내려면 위에다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먼저 들이부어져 나오죠. 그 물에 해당하는 것이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스스로 요 마중물보다 더한 수원지의 물들을 끌어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예술단체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술 포럼에서 외국분이 한 분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문예진흥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현금으로 문예진흥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같이 국제적 행사로 연극 행사도 하고 무용 행사도 하는데 자신들은 와가지고 연극이나 무용을 하게 되면 무대에 올라가는 것 외에도 표 하나라도 더 열심히 팔고 하나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광고, 홍보, 그다음에 기업 현장, 마케팅 아주 열심히 뛰는데 한국에서 진행되는 그 예술 단체들은 그런 것을 물론 하는 단체도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참 많은 단체는 무대에 올려놓고서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러그러하다. 예술 농사를 이건 뭐하고 비냐면 예술 농사를 지어놓고서 거두어가지고 추수한 다음에 장터에다 깔아놓고서 살라면 살든지 말라면 말든지 라고 하면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본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역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영역이 문예진흥의 기금이 1972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 거냐, 예술가들에게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면서 작년에 밀착된 심도 있는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가서 아주 장시간 이제 그거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회의적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려면 여기 계신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의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공감대와 또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을 때만 아마 문진기금은 의미 있게 아마 더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진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술 농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자유공모로 하는 영역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길이 원칙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최근에 기획사업이 많아지면서 많은 공공기관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팔길이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사업과 공모사업은 아까 결이 다르다 그랬죠. 기획사업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스텝 신용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고 서로 조정해야 되고 이런 거지만 공모지원사업은 예술농사에 여러 예술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질 수 있게끔 뒷받침하기 위해서 팔길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팔길이 원칙이 지켜지려면 심의위원들을 공정하게 뽑아야 될 뿐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에게 전권을 줘야 되고 당연히 심의가 끝나면 심의평은 발표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청탁 또는 어떤 추천 이런 것도 가능하면 배제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원 사업을 받을 때 내 정보를 공적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구하듯이 동의서를 하나를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모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하여튼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자기가 되게끔 그것을 의뢰한 사람들은 그것이 알려졌을 경우면 거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동의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공모지원 사업에 접수를 받고 심의가 진행될 때는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아니고 일반 시민 중에 심의를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참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모지원 사업은 그렇게 엄중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모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늘 상례적으로 정례 행사나 아니면 그 단체 유지를 위해서 시비나 도비나 국비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의 활동이나 신청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속해 있는 극단, 무용단 또는 문화계 이런 분들의 지원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지원 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모지원 사업은 예술가 개인이나 예술 소집단 또는 예술을 창작하는 그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협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 진흥책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협회 진흥책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아까 보면 기획사업, 도책 시책에 마을로 들어가건 지역 재생을 하건 기획사업을 할 때는 많은 여러 갈래 예술가들이 지혜와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긴밀하게 해야 되지만 공모지원 사업에는 성격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공모지원 사업의 예산은 시드머니입니다.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공모지원 사업 받았으니까 무조건 무료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예진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아까 마중물로 큰 물에다가 물을 지하수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이건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창작을 하건 활동을 하건 교육을 할 때 당연히 티켓팅이 할 수 있는 티켓을 팔아야 되고 당연히 교육하는 사람 재료비 받아야 되고 무료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저수지물을 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농사를 알차게 해서 더 양질의 농사들을 건강에 좀 나누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급부로 받는 시민들은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상호 은혜를 베푸는 내가 농사를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지었으니까 당신도 나도 믿고서 당신을 사듯이 대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유료여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티켓팅이 가능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예술단체가 계속 자기 확대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한해 농사 딱 끝나고 그러면 물 딱 떨어져 가지고 다음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라면 이건 농사를 진흥하는 게 아니듯이 예술 농사를 진흥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요구하셔야 되고 시드머니로 만들어주셔서 그걸로 예술 호혜 시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 호혜 시장을 통해서 예술 재생산이 가능한 기반들을 조성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예술 그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자기가 예술 작업을 하기를 원하고 한다 그러면 이 작업이 누구와 함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나누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한 상을 가지고 창작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 최근에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주 명확하게 SNS 기반에 얘기합니다. 이 호박은 이러이러한 걸로 만들었고 이렇게 키웠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했습니다. 이 닭이 낳은 거는 우리는 이 닭을 집에 내서 닭장에다가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나름대로 닭들도 시집장가 가게 키운 알이기 때문에 알 자체가 이쁘고 크고 이러진 않지만 제 각양은 각색으로 생겼지만 사실은 이게 더 건강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에 동의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내 예술 작품이 어떤 철학, 어떤 미학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어떤 동기, 어떤 개념, 어떤 목적, 어떤 가치를 위해서 했는지를 명확하시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의 양식이 있어야지 뭘 보기 때문에 그 정식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학영역이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술가의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 정신 그것이 시대 정신하고 만나져야 되고 그 시대의 정신은 더 나아가서 지구별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나름대로 큰 정신들하고 만나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대두고 문예진흥 기금을 받으셨을 때는 그것에 실은 실려준 심의위원들과 그것을 심의위원을 대리해서 실려준 시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반드시 읽으셔서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이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나눠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들이 공공재로서 이게 유의미한 걸 해주십사 하고 예술가들에게 증정한 아주 귀한 돈들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하시냐는 것은 바로 예술가들의 마음가짐, 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스스로의 목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